공포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어요. 공포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입시가준 여자입니다. 오늘은 전북대학교의 2019학년도, 2018학년도 모집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현재 모집 인원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850명 선발할 때 약 6,000명 정도가 지원해서 경쟁률 7대1을 살짝 넘었고, 학생부 교과 전형의 그 경쟁률도 좀 독특한 게 종합 전형이랑 교과 전형의 경쟁률 차이는 크게 없었다는 점이죠. 이런 정도라면 저는 종합 전형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왜냐면 4배수 면접을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.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4배수까지 그 교과 전형이 돌지는 않기 때문에 4배수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아무래도 합격에 좀 더 도움이 되겠고, 당연히 내신이라든가 최저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써야겠죠. 2018학년도의 경쟁률의 경우에는 6.8 정도를 기록했고, 2019학년도에는 7대1 약간 넘는 정도로 저는 이 학교의 경쟁률이 그렇게 널뛰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8대1을 넘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 예상 경쟁률은 한 7.5대1, 8대1 그 사이인데요. 물론 이제 학과별로 봐야겠지만 10대1을 넘기거나 8대1을 넘기거나, 예를 들어서 내가 원서 접수를 보통 이제 6시에 마감할 거면 한 3시간 전이나 2시간 전 정도의 원서를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는데, 4시 정도면 최종전 경쟁률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최종전 경쟁률을 보고 최종전 경쟁률을 하면 마감 전에 이거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시간대가 학교별로 다 다르거든요. 이 시간 이후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가 최종전 경쟁률인데, 한 2시간, 3시간 전에 최종전 경쟁률 뜨면 어떤 학교는 1시, 어떤 학교는 그날 오전 10시에 최종전 경쟁률로 안내를 하기로 해요.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제 전략을 짜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지금 큰 사람 전형의 경우에는 11대1을 넘겼어요. 11대1을 넘겼고,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한 7대1 정도를 기록했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7대1이다 뿐이지, 여기는 모든 전형이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. 큰 사람 전형부터 특수교육 대상자까지. 여기까지를 다 합산했을 때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1.7밖에 안 되고, 제2차 전형의 경우는 제가 여기 경쟁률 되게 낮다 그랬잖아요. 오히려 96명 선발은 28명밖에 선발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지원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사실은 특성화고 제2차 전형은 좀 인원수를 줄여야 돼요. 굳이 워낙에 그 인서울에 갈 데가 많다 보니까 굳이 지역으로 올 이유가 없거든요. 결국 지방에서, 그러니까 전주 근처에서 다닐 수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게 될 텐데, 그런 인원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인원수를 좀, 이 큰 사람 전형을 붙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2018학년도에는 어땠을까요? 2018학년도에 제2차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96명 선발에 28명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. 똑같죠? 그래서 전북대학교는 이제 2개년도를 굳이 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게, 어떤 연도를 보든지 경쟁률은 거의 비슷합니다. 큰 사람 전형 한 번 더 볼까요? 큰 사람 전형의 경쟁률 역시 12대1 약간 못 넘는 정도였습니다. 12대1 이하의 경쟁률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죠. 저는 큰 사람 전형의 경쟁률은 11대1에서 12대1 사이일 것이다. 그리고 여기 일반 전형의 경우는 7대1에서 8대1 사이일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일반 전형이 10대를 넘어가면 여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. 큰 사람 전형의 경쟁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글로벌 프론티어 칼리지는 이번에 아예 다른 전형으로 나왔잖아요. 큰 사람 전형이 아니라 그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 검토하시고요. 경쟁률이 20대를 넘는 학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간호학과였어요. 5명밖에 선발 안 했는데 100명이나 지원해서 20대를 기록했고요. 2명밖에 선발 안 한 역사교육과에 55명이 지원해서 27.5를 기록했습니다. 수의과의 경우도 역시 2명밖에 선발하지 않는데 24.5를, 의예과의 경우 9명밖에 선발하지 않는데 26대1을 기록했습니다. 제가 이 전형에 9명 중에 1명, 2명이었나? 합격자 있었는데 1명은 여기를 가고 1명은 다른 데를 갔어요. 지금 2개년 연속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었잖아요. 그 재직자 전형 팁으로 이쪽으로 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. 내년은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. 입결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, 우리는 현재 큰 사람 전형을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서 큰 사람 전형에 대해서는 충원율이라든가 이런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, 제가 합격을 시킨 케이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농생과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
일단 취업이 잘 되고 또 농생과 쪽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여기 이름 보시다시피 생물산업기계, 생물환경화학이 다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생명 환경 이쪽에 대한 관심사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지원하셔도 저희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도움을 가장 많이 줬던 학과는 이쪽이었어요. 사범대학. 그 친구들이 이 과학교육 생물학부가 한 명 있었고 또 국어교육과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생물교육이 경쟁률 9대1, 9.5대1 정도, 국어교육과가 지금 10대1 정도를 기록을 했었죠. 당시에 둘 다 이제 합격이 됐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수를 선발하고 취업도 많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공포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충원율은 거의 예비 1번 1명, 2명 정도밖에 안 빠지니까 좀 고려를 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의대 중에서 4합 7, 4합 6 뭐 이렇게 나오는데 큰 사람 전형은 4합 7이에요. 4합 7이니까 4합 7이면 의대 최저 중에서는 되게 수월하죠.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4합 5의 의대 최저는 좀 어렵지만 4합 7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싶으면 여기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북대의 의대, 치대, 수의대는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는 걸 권장드릴게요. 여기 위쪽에 아마 전화번호가 나갈 거예요. 모험창인제 전형은 전년도에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명, 5명 뽑는 전형 말고는 1명짜리는 제가 그냥 지원하지 말라 그랬어요. 그 1명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1명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입시 최저 이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인원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감안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반 전형입니다. 농어촌 전형은요, 이제 최종 경쟁률을 보시면 4.63 정도로 그래도 타 비농어촌 전형에 비해서 이 정도 경쟁률은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농어촌은 쓰셔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직업국의 경우 농어촌과 기회균등 전형이 조금 더 수월하다. 요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농어촌이랑 기회균등 하시는 분들은 직업 위주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기회균등 전형도 일반 전형보다는 낮은 경쟁률인 5대1 정도를 기록했고요.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. 1700명을 선발하는 굉장히 큰 전형이니만큼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1712명 정도였고 전년도에는 경쟁률은 7.27 정도였고요. 치대가 6명인데 37.83으로 거의 논술 전형에 육박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어요. 그래서 여기에 충원율을 제가 살펴봤습니다. 치대가 몇 명까지 빠졌나 살펴봤더니 의대는 6명 빠지고 수의학과는 13명 빠졌거든요. 이 전형에서. 치대가 좀 적게 빠진 걸로 산정이 됐어요. 그래서 3명 정도밖에 안 빠졌네요. 그래서 치대는 이 경쟁률을 보시면 결국에는 앞에서부터 총 9등까지만 합격이 된 거니까 감안하셔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. 쉬운 길은 아니고 차라리 2명 뽑더라도 학종으로 쓰시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의예과는 어땠는지 살펴볼게요. 의예과는 29명 선발인데 역시 30대를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원했죠. 그래도 의예과는 최저가 좀 더 최저를 비롯해서 최저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여긴 4합 5거든요. 이 전형은 4합 5를 맞추려면은 이 내수에서는 사실상 5배수 정도밖에 최저를 못 맞췄어요.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이 전형으로 쓰셔서 추합을 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. 수의학과의 경쟁률이 그래도 좀 낮았고, 저도 그래서 여기 전북대 일반 전형의 수의학과가 이때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친구는 예비원 없이 그냥 최초합으로 합격이 됐습니다. 최저를 맞췄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수의의 최저는 의대나 치대보다는 훨씬 수월한 편이니까 최저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수의에는 좀 잘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지역인재의 경우 이 유명한 학과 간호, 수의대, 의대, 치대를 다 모아놨는데요. 그러니까 한의대 빼곤 다 있는 거예요. 의치한 수관 중에 한의대 빼고 다 있는 건데 올해 지원인재 전형의 그 인원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하시는 게 좋고, 이 지역인재 전형은 전남대는 전남과 전북 다 쓸 수 있는데 전북대는 전북만 쓸 수 있어요. 근데 전북은 전남보다 인원수가 훨씬 적단 말이에요. 기본적인 학생의 수 자체가 적어요. 제가 그쪽에 학교 강연도 많이 가고 하지만 전주 쪽도 학교 강연 가봤는데 애들이 거기 학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18년 전에 비해서 애들이 70% 정도 줄었대요. 그래서 학교가 큰데 애들이 적어요.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
이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이 전국으로서 되기만 한다면 무조건 쓰세요. 저는 정말 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저도 맞춰야 되고요. 어차피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. 네,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전북대학교는 기본적으로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그 경쟁률 차이가 크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. 그리고 뭐 인원수의 변동도 크지 않고, 그래서 입시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난 학교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반 전형 위주의 입시이긴 하지만 일반 전형도 이제 경쟁률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청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직원분들이 입시 읽어주는 여자의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카드뉴스처럼 각 대학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.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열심히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컨펌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뭐 디자이너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시 채널,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언급된 내용들을 학생들이 보기에 좀 더 직관적으로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유튜브로 계속 나가고 있는 내용은 컨설턴트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학생분위기나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회사로 연락을 주셔서, 여기 회사 전화번호가 있네요. 네, 회사로 연락 주셔서 빠르게 개별 맞춤형 입시 컨설팅을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. 네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